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왕노무사TV 김학영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때 작성할 때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연차수당을 11개 받기도 하고 26개 받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하루 차이로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근로계약 기간 계산법입니다. 계산법?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매우 민감합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그리고 2년 이렇게 1년이 딱 되는 그 날짜가 중요합니다. 2019년 11월 11일에 입사했으면 언제까지 일해야 딱 1년이 되는 걸까요? 자, 정답은 보시면 2020년 11월 10일입니다. 2년이 되는 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를 더하면 되죠. 자, 이렇게 2년이 되는 날은 2021년 11월 10일입니다. 조금 어렵게 2019년 3월 1일에 일하면 언제가 딱 1년이 되는 걸까요? 정답은 2020년 2월 29일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1년이다 라고 하면 연도로 하나 올려요. 그리고 날짜를 하루 전날로 하면 됩니다. 2019년 11월 11일에 일했다고 2020년 11월 11일까지 하면 1년하고 하루 더한 거예요. 딱 하루 전날까지 해도 딱 1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하루 전날 하면 언제죠? 2월 28일이죠. 그런데 제가 달력 보니까 20년에는 2월 29일까지 있더라고요. 내년에 2월 달에 하루 더 일해야 됩니다. 어쨌든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은 이거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날짜까지 일해야 됩니다. 이 날짜까지 일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 안 해야지 딱 1년, 딱 2년 되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다음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5명 넘어야 되고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왕노무사TV 상시근로자 수 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명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일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됩니다. 그럼 연차휴가 제도를 적용받는데요. 연차휴가는 2018년에 개정이 되어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연차휴가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 15개였다면 이제 26개 이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최초 1년 동안에는 한 달 개근하면 하나를 줍니다. 그럼 11개월 하면은 다 개근하면 11개를 줍니다. 11개 받았다가 1년을 딱 채우는 순간 15개를 더 줘요. 합치면 26개입니다. 많죠? 여기 제일 위에 걸 보시면 근로계약 기간이 딱 1년이죠. 이렇게 1년 딱 일하면 26개 준다는 거예요. 제일 밑에 거 보시죠. 이렇게 일하면 딱 하루 차이 11월 9일까지 일하면 1년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11개밖에 못 받습니다. 하루 차이로 15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2년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하면은 26개가 발생합니다. 그럼 1년 6개월 일하면 1년 11개월 일하면 몇 개일까요? 똑같이 26개예요. 그런데 딱 2년을 채우는 순간 15개를 더 줍니다. 이렇게 2021년 11월 10일까지 일하면 딱 2년이죠. 그렇게 하면 15개를 더 줘서 26개 더하기 15개 41개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사장님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전에 나가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부당해고 리스크를 안더라도 이건 못 주겠다 하면서 나가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죠. 부당해고 무죄 신청을 한다거나 해고 예고 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 적혀 있고 제일 밑에 거 11월 9일로 적혀 있다? 사장님 저 퇴직금 받아야 되고 연차수당 15개 더 받아야 돼요. 하루 더 일할게요. 절대 안 시켜줍니다. 절대 안 시켜줘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쓸 때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사장님의 그 의중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딱 하루 모자라게 한다? 당연히 알고 하는 겁니다. 연차수당 적게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은 퇴직금.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개 더 조건 1년 이상 일해야 됩니다. 11개월 일한다고
0.9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없어요. 딱 1년을 일해야지 그때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수당보다는 좀 유리할 수 있는 건 1년 6개월 하면은 1.5년치 줍니다. 연차휴가는 1년 하면은 26개, 2년 딱 채워야 또 15개 더 주고, 또 3년 딱 더 채워야 16개 더 주고, 이렇게 붙어요. 근데 퇴직금은 1년 넘어가면 그 이후거는 다 비례해서 줍니다. 하루하루 퇴직금이 조금씩 더 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 포기각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제도와 퇴직금 제도는 강제적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강제하고 있다는 뜻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해서 안 받겠다고 해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려고 면접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 왕영씨, 우리는 연차휴가나 퇴직금 이런 거는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사가 좀 그렇게까지 여력이 안 됩니다. 동의하시면은 같이 일하시는 거고, 각서를 써주시면은 같이 내일부터 일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처럼 법을 좀 아는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각서 쓰겠습니다. 하고 쓰고, 절대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어차피 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퇴사하고 나서 사장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생각을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주세요. 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냥 줘야 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 퇴사하면서 쓰면은 문제될 수 있어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그 청구권이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퇴직금은 퇴직하면서 발생합니다. 그 청구권은 발생하고 나서는 포기할 수 있어요. 발생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 입사할 때 각서를 100장 쓰더라도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는 안 받겠다고 합의를 하면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면서 사직서 뭐 이런 거 같이 끼워서 각서 같은 거를 미지급 임금 같은 거 포기합니다. 이런 거 쓰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간혹 있어요. 요즘에는 노동자들도 그런 거 잘 알아서 잘 안 쓰죠. 어쨌든 그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계약 기간 보는 방법,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포기각서까지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남겨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